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된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레이더 기지를 전격 공개하고 사드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두 곳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식중독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단합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데는 군 전략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유해성과 배치 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 부족, 사드의 수도권 방어 제외 등 세 가지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드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우려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더가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중한 국가 안위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여서 공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드의 수도권 방어 제외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수도권 북방 100km에서 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면서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배치로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사드의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레이더 기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두 곳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의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충청 지역의 그린파인 감시대는 외부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적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위험 반경은 120m입니다. 레이더 40m 전방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최고치는 단위 면적당 0.28W로 인체 보호 기준인 단위 면적당 10W의 2.8%에 불과했습니다. 118m와 60m에서 측정한 결과는 0.1W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충청 지역의 그린파인 레이더도 30m와 100m, 150m 등 세 곳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가 세계보건기구의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운용 중인 두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보호 기준의 3 내지 5%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일반인 거주 지역은 레이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 기준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기지가 고지에 위치해 있어 산 아래 인구 밀집 지역에는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우리 군이 레이더를 그만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의 경우도 레이더가 설치될 고지대 밑으로는 민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약 1km 앞에는 산이 있고 그 너머에 민간인 거주 지역이 있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민가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을 조만간 직접 방문해 주민 설득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14일 한 장관이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사드 배치 항의차 상경한 성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직접 시험하겠다며 사드 체계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밤 11시 10분쯤 설명회가 종료된 뒤 곧바로 황인무 차관 등과 함께 자정을 넘기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은 성주를 찾아 주민들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기지 밖에서라면 인체에 무해하고 참외 등 농작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스위스 정부가 지난 5월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해온 점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60여 년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온 스위스가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관계자는 스위스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고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남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ICT 협력 MOU를 맺고 5세대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오픈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창조경제 파트너십의 외연을 넓혀나가고 북핵 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병영에서 식중독과 같은 질병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병 건강관리, 오늘은 식중독 예방법을 심예슬 하사가 다녀왔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세균 번식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음식물이 균에 오염되면 한두 시간 내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인데 음식이 세균이나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됐을 때 발생합니다. 식중독균으로는 포도상구균과 같이 독소를 분비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형 식중독균과 대장균, 이질균처럼 균 자체가 침범하는 감염성 식중독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캠필로박터균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캠필로박터균은 닭 등 가금류의 장내에서 쉽게 증식되는데 생닭 조리 과정 중 생닭을 씻은 물이 튀거나 생닭 표면에 있던 캠필로박터균이 조리기구를 통해 다른 음식이 옮기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식중독에 감염되면 음식물 섭취 후 72시간 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2, 3일간 지속되고 이후 빠르게 호전되지만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등 체내에 수분 손실을 보충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액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중독 예방 3대 실천 방안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지켜야 합니다. 화장실 이용 전후와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바로 세탁합니다. 또한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먹고 굴 등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고 조리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군 의무사령부는 식중독 예방 지침을 각급 부대에 배포해 여름철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생존력과 전염성이 강해 한 번 걸리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방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질병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109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사내각의 부당함을 알리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를 추모하는 글쓰기 대회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육군 15사단 김성진 중위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중위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에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올해로 순국 109주년을 맞이한 이준 열사. 그를 추모하기 위한 글쓰기 대회가 총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대회 결과 운문과 산문, 나이별 전 분야를 통틀어 수여하는 대상의 영예는 육군 15사단 김성진 중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김 중위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건 부대에 적극적인 독서 활성화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대대에서는 독서 배틀, 또 각종 사단 경연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많이 독서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간부 2명이 또 이런 이준 열사 추모글 쓰기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중희는 독서 운동을 통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포병부대 관측장교로서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포술 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윤 중위는 대대 핵심 보직인 사격지휘장교, 그리고 현재는 1포대 전포대장으로 임무 수행을 하면서 용사들과 평상시에도 아주 잘 지휘 통솔을 하는 우수한 간부이고 포병연대에서 시행하는 명포 5대 영웅 그리고 사단의 승리 5대 영웅에 모두 선발됐던 아주 우수한 간부입니다. 특히 김중희는 병사들의 올바른 국가 간 인식을 위해 이번 추모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장병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준 열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열사의 글쓰기 대회가 매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중희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명예로운 선행으로 수상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때 헤이그시에 열사의 기념관이 재개발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부부가 네덜란드 정부를 잘 설득을 해서 철거를 막았고 그리고 개인 자비로 그 기념관을 사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9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순국한 이준 열사. 109년이 지난 지금도 김성진 중위와 같이 이준 열사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빛납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부가 13일부터 이틀 동안 우수 제품과 기술 시범 사용 업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군수 분야의 시설 분야를 포함해 개최함으로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설명회는 민간 신기술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을 촉진하고 군수품 납품과 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군수 분야 36개 업체와 시설 분야 45개 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했습니다. 국방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수 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함은 물론 군 작전과 운용 환경에 적합하고 군 요구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 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취업 맞춤 특기병 전역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14일 취업 맞춤 특기병 전역자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전역자들의 협동조합 대상 일자리 취업 연계의 적극 지원과 취업 맞춤 특기병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 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필요 인력이 중소기업의 적기에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기 인력 지원 정책이 양 기관의 제도 발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업 맞춤 특기병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입영 전 본인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 연일 미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드는 망동을 부린 것은 천추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대죄악으로 특대형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의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인권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간 북한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이 제작한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게레이 필름플라에서 최고 인권 영화상을 받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영화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로 북한을 탈출하는 한 여성과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한 소년의 삶을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서 당국의 협조 아래 촬영하던 중 북한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게 하려는 의도를 깨달았다며 현지에서 내용과 촬영 기법을 모두 바꿔 2년간의 편집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누군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감독이 제작한 태양 아래에서도 북한의 내부 실상이 고발됐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겠죠. 얄팍한 선전선동술수보다 진실의 힘은 무겁습니다. 김정은은 12일과 14일 평성 합성가죽공장과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성 합성가죽공장에선 인민사랑을 강조하며 민수용 경제시설을 중심으로 애민 지도사상 표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으며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선 당의 건축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김일성 사망 22주년 추모 행사에 불참한 주민들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추모 행사 당일 아침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사업 외에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일부 주민은 저녁에 음주하면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는 김정일 시대와는 판이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이에 대해 김정은이 체제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지도체제 개념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우상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북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비난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로 중대 경고를 했습니다. 8일 사드 배치 공식 발표 후 사드로는 자신들의 화성칩을 유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드 불용성을 발표한 이후 첫 강경한 반응이었습니다. 13일엔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배치 결정 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분석이 나온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즉각 물리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북한이 경북 성주로 지역이 결정된 현 시점에서 실제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물리적 위협에 대해 사드는 오직 방어적인 체계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한반도 내 불안정 해소를 방해하는 위협들과 언행들을 중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평화를 운운하며 비난 일색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단합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